새벽 5시 진양식품 본사 건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층 사무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죠. 한문숙 할머니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7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문숙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해서 사무실 곳곳을 정리정돈했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닥에 먼지를 닦아내며 화분에 물을 주는 일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 있었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경비원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일찍 와서 깨끗하게 해놔야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하겠지요. 하지만 정작 출근한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문숙 할머니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시선조차 주지 않았죠. 어떤 직원들은 문숙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며 지나갔습니다. 특히 총무부장 김지우는 유독 문숙 할머니에게 거칠게 대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녀는 문숙 할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여기 있네. 빨리 치우고 나가요. 아침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방해되니까. 문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지훈 부장은 문숙 할머니가 물걸레를 짜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이렇게 느리게 일하면 언제 끝나려고 그래요? 다른 청소업체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하지만 문숙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지훈 부장은 더욱 화가 났는지 발걸음을 거칠게 옮겼죠. 이런 상황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문숙 할머니는 언제나 새벽 일찍 나와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지만 직원들로부터 받는 건 무시와 냉대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일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문숙 할머니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어요. 혼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로 입사한 민병진은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신입사원인 그는 열정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총무팀에 배치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사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김지훈 부장이 문숙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병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를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지훈 부장의 행동은 유독 도를 넘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숙 할머니가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물이 바닥에 살짝 흘렀어요. 아주 작은 물방울 몇 개가 떨어진 것뿐이었는데 지훈 부장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뭐예요? 노망이라도 났어요? 물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요? 문숙 할머니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물을 닦아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훈 부장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심하겠다고요? 매번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나이 먹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해서. 병진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어르신께 말씀을 조금 부드럽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물을 조금 흘린 것뿐인데. 그 순간 지훈 부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입이 감히 부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병지가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 부장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민병지 씨, 회사 생활이 뭔지 아직 모르나 보네요. 선배들이 일하는 걸 보고 배워야지. 괜한 참견하면 안 되죠. 알겠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병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죠. 문숙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지가 자신을 위해 말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보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문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젊은 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지훈 부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철이 있네. 민병지 씨는 할머니한테 배우세요. 그 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훈 부장은 병지를 째려보며 자리를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하게 흩어졌어요. 병지는 문숙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아서. 문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오랜만에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을 봤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병지는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부장이 일부러 그에게 급한 업무를 떠넘겼거든요. 낮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병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지만 한 곳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누가 있나?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보니 문숙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고 있었죠. 병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가세요? 문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청년도 이제 가는구나. 늦었네. 할머니야말로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계세요? 집에 가셔야죠. 문숙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잠도 안 오고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해. 병지는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사서 하나를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몸이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 문숙 할머니는 캔커피를 받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네. 둘은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문숙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 고마웠어. 나를 위해서 부장님한테 말해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어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문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너 같은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할머니는 이 회사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응, 꽤 오래됐지. 문숙 할머니의 눈에 어떤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예전엔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예전엔 어땠는데요? 문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했어. 직급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대해줬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군요. 그래, 많이 달라졌어.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은 도구로만 보는 것 같아. 문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청소부 할머니가 하기에는
너무 깊이 있는 통찰이었거든요. 마치 이 회사의 변화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죠. 할머니, 혹시 예전에 이 회사에서 아니야. 그냥 오래 일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야. 문숙 할머니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내일 또 일해야지. 하지만 병지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에게는 단순한 청소부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지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 부장은 노골적으로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병지를 제외시키고 대신 의미 없는 잡무들만 떠넘겼습니다. 민병지 씨, 이 서류들 다시 정리해 주세요. 순서가 엉망이네요. 지훈 부장이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병지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병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았어요. 항변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병지야, 미안한데 오늘은 부장님이랑 먹기로 해서. 같은 기수로 입사한 이현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병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결국 병지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숙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도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병지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할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문숙 할머니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 할머니도 혼자 드세요?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세요? 다들 따로 먹어. 나는 워낙 나이가 많아서 대화가 안 맞거든. 문숙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지는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박식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힘들겠어. 취업도 어렵고 회사에서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문숙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병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숙 할머니는 병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했을 때는 후회하면 안 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오후에도 지훈 부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병지만 빼고 진행하거나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주면서 짧은 마감 시간을 주는 시기였어요. 민병지 씨, 이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지훈 부장이 두꺼운 자료를 병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병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부장의 눈치가 무서웠거든요. 병지는 그날 밤도 회사에 남아서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 혼자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숙 할머니가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병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야근이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일이 좀 많아서요. 병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숙 할머니는 병지 옆에서 조용히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진양식품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거든요.
회장의 특별 지시로 부장급 이상 모든 관리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진영호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던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긴장한 채로 회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구조조정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모두들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어요. 지난 3달 동안 우리 회사에서는 특별한 감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내부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지훈 부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의 말을 들었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하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감찰 활동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신뢰할 만한 분을 모셨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문숙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왜 임원회의에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회장이 문숙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은 한문숙님입니다. 지난 3달 동안 청소부로 일하셨죠. 지훈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한문숙님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의 감찰관이었고, 잠시 멈춘 후 더욱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문숙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문숙님은 진양식품의 창립자 중 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25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이죠. 지훈 부장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떠올라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숙 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3달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나약한 청소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경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의 시설과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였어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문숙 할머니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안에는 지난 3달 동안 관찰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관계, 상하 관계에서의 예의,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요. 김지훈 부장은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회장의 어머니라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지훈 부장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장난인지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지훈 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청소부가 감찰관이라고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지훈 부장에게 집중되었어요. 다른 임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녀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문숙 할머니는 지훈 부장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부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지훈 부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부 행세를 하면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점점 흥분하며 문숙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김지훈 부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하지만 지훈 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아무리 회장님 어머니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다고요. 그녀는 문숙 할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그만해. 회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 부장은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비켜요. 할 말이 있다고요. 지훈 부장이 문숙 할머니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지훈 부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려고 하는 거요.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의 창립자이자 내 어머니요. 어떻게 감히. 지훈 부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 부장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지난 3달 동안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회장이 문숙 할머니가 작성한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르신을 향해 노망났다고 소리치고 물 몇 방울 흘렸다고 모욕하고 신입사원이 말렸을 때도 계속 괴롭히고. 지훈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지훈 부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양식품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지훈 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즉시 시작되었어요. 문숙 할머니의 상세한 기록과 민병지의 증언,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된 다른 직원들의 진술까지 더해져서 사안의 심각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훈 부장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갑질과 인격 모독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지훈 부장은 즉시 정직 처분하고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공식 발표했어요. 지훈 부장은 개인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후회막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였죠. 한편 민병진은 갑작스럽게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며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진영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실에는 회장과 문숙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병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병지 씨, 앉으세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문숙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준 아이야. 용기 있고 마음씨 좋은 젊은이지.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했더군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용기와 정의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병진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 바쁘죠. 회장은 병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새로 신설되는 문화혁신팀으로 발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일을 맡아주세요. 문화혁신팀이요? 병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급도 대리로 승진시켜 드릴게요. 물론 급여도 그에 맞게 조정되고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전체의 인권의식과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문숙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힘든 일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병진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진양식품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직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문숙 할머니의 감찰 기록은 회사의 윤리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로 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직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는 교과서가 된 거였죠. 병진은 새로운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전념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진양식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화혁신팀의 노력으로 직원들 사이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병진은 우연히 문숙 할머니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청소부 복장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의 그녀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병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병지구나. 요즘 어때? 새 부서에서 잘 지내고 있어? 문숙 할머니가 따뜻하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 보람있게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이죠. 두 사람은 회사 로비의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지는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회장님 어머니이셨군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다니. 문숙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더라.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래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오히려 보람 있었어. 진짜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었거든. 문숙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너 같은 아이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지. 병진은 문숙 할머니가 단순히 감찰을 위해서만 청소부 일을 한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회사를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였죠. 문숙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까? 너도 일해야 하고. 병지가 급히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회장님 어머니이셨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문숙 할머니는 눈을 찡긋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커피 고마웠어. 그리고는 병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병지야, 기억해둬. 진짜 청소는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는 거란다. 병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문숙 할머니가 한 일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오만함이라는 쓰레기를 치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심어준 거였죠. 문숙 할머니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병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